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은 11라운드 입스위치전을 마친 후에 쿠웨이트로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A매치 기간으로 바뀌면서 클럽 경기는 쉬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국가대표의 부름을 받아 월드컵 최종 예선 5번째, 6번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쿠웨이트로 떠난 것입니다. 이번엔 한국으로 아예 오질 않고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2경기를 치르고 다시 팀으로 복귀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홍 감독은 9월에 손흥민을 혹사시켰었는데 10월에 손흥민이 빠지고도 승리했던 만큼 11월에는 손흥민의 휴식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쿠웨이트로 떠났습니다. 팬들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민을 응원하는데 왜 토트넘 못한 것에 그렇게 찐 반응이냐고 하던데요. 아니 어떻게 손흥민과 팀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흥민을 응원한다면 손흥민의 팀이 잘하기를 응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손흥민이 출전까지 했었는데요. 손흥민이 스스로 토트넘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고 있다면 분리라도 시키겠지만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을 우승시키고 당당하게 레전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승시켜버리면 토트넘 역사에 케인 넘어서 최고의 선수로도 이름을 남기게 되겠죠. 엔지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 전 패배와 입스위치 전 패배로 꼭 한 가지를 인지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약팀이라고 해도 주중 경기로 인해서 선수들의 체력이 문제가 생기면 상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 토트넘이 리그에서 5패를 하는 동안 3번의 패배는 모두 토트넘은 주중 경기가 있었고 상대팀은 주중 경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각오는 내일이 없다는 듯 당일 경기를 죽기 살기로 뛴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스케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회에서 우승을 하려는 팀이 결승전까지를 대비한 플랜을 짜지 조별리그에 전력을 다하진 않습니다. 특히 2경기를 다 이기고 나면 마지막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하고 대진에 따라서 고려도 합니다. 감독의 플랜일 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경력과 경험을 통해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어린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경험 부족 때문에 부상들이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경험 부족 때문에 체력 관리 실패를 하기도 하죠. 정말 냉정하게 손흥민 빼고 모든 선수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경기 수가 많아본 경험이요. 솔랑키, 존슨, 사루, 우도기, 드라구신, 포르, 쿨루셉스키 대부분의 선수들 말입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이렇게 빡센 스케줄을 소화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 베스트 11의 선수들은 모두 국가대표 선수들이라서 A매치라고 해도 충전 불가입니다. 엔지 감독이 지난 시즌 팀을 이끌었을 때 카라바오컵, FA컵까지 광탈을 해서 경기가 널널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에 한 경기를 뛰었는데 그마저도 몇몇 선수는 선발 고정이었고 시즌을 풀로 소화하지 못하고 부상 이탈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엔 더 심해요. 유로파리그 4경기 추가, 카라바오컵 8강 진출 상황입니다. 엔지 감독 2년차는 새로운 도전의 시즌과 같습니다. 자, 보면요. 유로파리그를 치른 후 어떤 현상이었는지 보죠. 유로파리그가 총 4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카라바우, 페렌체바로시, 알크마르, 갈라타사라이 이 4경기를 치렀는데 놀랍게도 토트넘은 이 경기 후에 리그 경기에서 3패를 당했습니다. 그 3패도 그냥 참패가 아니에요. 브라이튼전 2대0으로 전반 마쳤는데 2대3 역전패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당시 승리가 아예 없던 팀이고 득점이 그렇게 적은 팀인데 0대1 패배였습니다. 입스위치 누가 봐도 강등될 거라고 예상하는 팀. 새로운 감독이 3부 리그에서 팀을 끌어올려서 기적처럼 1부 리그까지 올린 팀인데 이 팀에게 전반 2실점 1대2 충격 패배였습니다. 이 3경기를 패배한 후에 팬들과 언론, 전문가들은 토트넘을 엄청 비난만 해댔습니다. 그럼 1승은 뭐냐고 묻겠죠. 이 1승은 맨유와의 경기였습니다.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와의 경기 후에 맨유 원정이었는데
완전 대승을 거뒀죠.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맨유도 같은 일정으로 유로파 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었고, 거기다 토트넘이 상대적으로 주전을 더 많이 쉬게 했습니다. 물론 맨유에서 퇴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토트넘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모든 면에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5위를 하면서 유로파 리그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되었는데,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위해서 이 유로파 리그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로파 리그의 일정이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후에 하다 보니까 한국 기준 금요일 새벽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에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UEFA와 축구협회 사이에도 순위가 결정이 나야만 그 다음 경기 스케줄을 짤 수가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출전팀이 목요일에 경기하고 리그를 토요일 저녁 경기로 대부분 맞추지 않습니다. 유로파 리그 출전팀이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하는데 일요일 새벽 경기로 맞추지 않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팀은 그래도 최소 3일 정도의 휴식을 하고 리그 경기를 뛰게 되는데, 유로파 리그 팀은 거의 이틀 쉬고 경기를 뛰게 됩니다. 스쿼드 밸런스가 매우 좋다면 A팀, B팀 나눠서 출전시키고 사이사이 교체만 하면서 몸풀기 정도만 뛰고 리그 경기를 치르면 되지만, 하필 토트넘은 저 레비 때문에 선수층이 두텁지 않고 시즌 전에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준 차이가 심하다는 걸 알았죠. 손흥민 부상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카라바오 경기를 뛰고 나서였습니다. 수비 미드필더를 완전 로테이션 돌렸는데 손흥민은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팀의 조직력이 되어야 손흥민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건 팀이 불안하니까 더 긴장도 해야 되고 더 많이 뛰고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베스트 11의 100% 전력에서 최악의 상황들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시즌을 운영하는데 경험 부족으로 실패를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번 입스위치 전에서도 보면 로메로, 비카리오, 우도기 빼고 모두 터키 원정에서 출전까지 했던 선수들입니다. 거기다 포로, 드라구시는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로메로는 부상이 완쾌된 상태가 아니고 터키까지 비행거리는 4시간, 선수들이 하는 말로 다리가 굳는 느낌이라고 하죠.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매우 힘들죠. 못 뛰는 선수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몸 상태가 70%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스트 라인업으로도 70에서 80%가 되면 프리미어리그 상대팀이 축구 능력이 떨어진 거지 체력은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잊을 수 없는 과거 얘기가 있는데 24년 전 한국 축구는 체력과 정신력으로만 축구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 한일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유례없는 개최국 16강 탈락이라는 치욕을 겪게 될까봐 감독 영입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고 난 후에 1년 뒤에 그의 평가는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의 기술은 매우 좋다. 다만 체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은 85점, 체력은 50점이라고 해버린 거죠. 프랑스, 이탈리아를 100이라고 했을 때 기술은 85, 스피드 80이었는데 체력 50, 의사소통 20, 경기 중의 책임감 30이라면서 앞으로 파워 트레이닝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고, 히딩크는 정말 선수들의 체력을 극대화시키고 16강, 8강을 모두 연장전을 치르게 하고도 4강까지 올라가게 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실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몇몇 선수가 팀을 흐리게 하고 있고, 체력이 바닥이 난 상황에서도 출전을 강행시키는 감독의 마인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선수는 정말 패배해도 되는 그런 경기에서 출전시키고, 체력이 문제되는 선수는 과감하게 출전을 미루고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실력이 안 되는 선수, 드라구신이 아니라 벤 데이비스였다면 어땠을까요? 체력이 고갈된 포로가 아니라 스펜스를 출전시켰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토트넘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로파 리그는 3경기를 더 치러야 하고 우승까지 하려면 9경기를 똑같이 금요일에 경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유로파 리그 경기 자체는 그 사이 휴식 기간이 긴 편이라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2, 3일만 쉬고 난 후에 리그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요? 포기하십시오. 네. 경기 임할 때마다 분명 상대적으로 수월한 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체력에 문제 없는 선수로만 출전시키는 게 이런 굴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까지 감독이 원망스러운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